사실은 네. 이번 전당대회는 지금 뭐 전해철 이해찬이냐 아니냐죠. 이해찬이냐 아니냐.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그렇게 보냐면 20명이나 있는데 후보가.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는 순간, 예. 공개 선언을 하는 순간 네.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알아서 셀프 정리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네. 그래서 경험과 경륜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 그리고 어쨌든 원하지 않더라도 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합집산. 네. 이런 것에 전국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 3년 차 네. 중반기에 가면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을 당 내외적으로 네.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소통 능력.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올드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가 강해서 그리고 반대자가 많지 않냐.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당내 시각도 저는 이렇게 있어요. 봐요.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오는 순간 네.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해찬 총리가 나가지 않고 예. 이해찬 총리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 뭐 시쳇말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 도토리 키재기. 치열한 피비린나는 분열과 출혈 전쟁 이런 게 있으면 예. 오히려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먹잇감이요? 누구의 먹잇감이요? 보수 언론.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분열이 극대화되면 예.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견 없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네. 완벽하게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런 사람으로 저는 이해찬 총리가 누가 봐도 자타공인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청래 의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냥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명이 아니라 네.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추대가 네. 되면 더 좋죠. 추대.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여러 명이 다 나와서 지금 지금 꽤 있어요. 출마 선언 네, 하신 네, 분들도. 박범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셨고, 뭐 여러분들 또 준비 중인 분들도 있고. 자, 이랬을 때 도토리 키재기가 돼서 피비린내 나는 경선을 할 때 서로 막 헐뜯고, 그렇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분열이 극대화되면 그 틈에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세 현장에는 좀 덜했지만 네. 우리가 선거 때 항상 현장에 다니면 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간에 제발 싸우지 좀 말아야 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계속 저 가능성이 없고 네. 저거 뭐 무슨 희망이 있어 미래가 있어 하지만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 분쟁, 당내 갈등. 총선 앞두고까지 계속 싸울 거라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들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민적인 지지가 높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서로 안정적인 모습, 이런 네. 모습이 국민이 좀 더 바라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꿈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유력 지망생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그건 장려할 사항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그것은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봐요. 지금 컷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컷오프 3인. 그러니까 당대표는 3인. 예, 당대표.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8명. 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9명이 당대표에 다 나오면 16명은 컷오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컷오프 3인을 한번 낙점해 보시죠. 누구 3인방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쟁투를 벌이게 될 거다. 그거는 이해찬 총리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달라지죠. 출마를 안 하실까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굉장히 고심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당대표에 나올 것 같아요. 당대표에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3분의 1 됐고 네. 나머지 두 분은 누가 컷오프에 올라갈까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아. 우위를 점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20명 가운데 누구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 정청래의 대예측. 이 시대의 참 예측인. 그것은 예측을 거부합니다. 예측을 사양하고. 예, 안 넘어오시네.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평화 시대를 예, 열어야 되는 물 정부 밑에서 여당. 예. 쭉쭉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얘기는 한 곳으로 모아져요. 뭐냐면 이해찬 총리가 당대표 출마하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로 일단 모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건강하셔? 이렇게 네. 물어봐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실 텐데. 근데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은 아닌 걸로. 총기가 저도. 예. 지금도 뭐. 네. 아니, 아니, 그리고 그리고 젊으세요. 65세밖에 안 됐어요. 52년생인가 3년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일찍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요. 연세가 많으신 것은 아니고 저도 인터뷰를 길게 했는데 꽤 그 숫자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정확하게 다 건강이 문제다 하고 예. 흘리는 것이 오히려 네. 상대방에서 흘리는 악의적인 얘기다. 무슨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5분 정도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청와대 인사가 네. 단행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그 수석 비서관들이 교체가 좀 됐는데요.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일자리 수석에는 정태호, 그리고 원래 이게 사회혁신수석이었는데 네. 시민사회수석에 이용선, 이렇게 세 분이 새 수석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어떤 함의가 있다고 분석하세요? 저는 언론에서 주목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의전비서관이 이동했어요. 의전비서관, 네. 김종천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 행정관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예. 뭐 하여튼 대학 때부터 네. 같은 선후배 사이인데 예. 의전비서관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대통령 가장 근접거리에서 네. 외국에 나가시든 네. 어디 하든 뭐 원래 의전비서관을 누가 있죠? 갑자기 조한기. 조한기. 아. 근데 김종천 행정관이 승진해서 이제 예. 비서관이 됐는데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관이 차관급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석이 수석이 차관급. 차관급이고 예. 밑에급인데 예. 어쨌든 의전비서관이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손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네. 이렇게 사인하려면 누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김여정 북한서는 부장. 김여정이 갖다 줬잖아요. 김여정. 예. 근데 우리는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갖다 줬거든요. 아. 볼펜도 갖다 드리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근접해 대통령에 네.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사인으로 봐야 돼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복심이 의전비서관이 됐다. 까지 됐다. 네. 고로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송인배 제1부속실장도 자리를 옮겼죠. 네. 그리고 정무비서관으로 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한기 의전비서관도 자리를 옮겼죠. 네. 제1부속비서관으로 그리고 갔죠. 예. 어찌됐든 의전비서관에 임종석의 사람이 갔다. 네. 이런 거죠. 임종석의 사람이 갔다. 이런 게 뭡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도 사실 문재인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박원순의 사람, 예. 그 밑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예. 보이지 않는 예. 세력 교체가 되고 있다. 갑자기 좀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 안에 세력 교체가 네,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파워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커진다. 그렇게 저는 봐요. 아니, 대통령이 계신데 비서실장의 파워가 그러니까 커진대.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얼마나 이제 레벨 네. 차이도 있고 뭐 네. 그런 게 있지만 네. 어쨌든 비서실장 중심으로 네. 더 똘똘 뭉쳐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새로운 해석인데요. 청와대에서는 경제정책을 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것은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그렇죠. 네. 이런 숨겨진 얘기를, 1인치. 그렇죠. 숨겨진 1인치는 바로 이슈 파이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근데 있다. 이제 김종천 신임 이제 의전비서관이 네. 예. 능력이 있고 대선 때부터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청와대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네. 이런 움직임을 가질 것 같다. 아,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누군가의 파워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권력 안에 또 막 음모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것이 잘못돼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네.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대로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예. 자, 오늘 말씀 숨겨진 1인치였습니다. 숨겨진 1인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명이 당대표에 다 나오면 16명은 컷오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컷오프 3인을 한번 낙점해 보시죠. 누구 3인방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쟁투를 벌이게 될 거다. 그거는 이해찬 총리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달라지죠. 출마를 안 하실까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굉장히 고심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당대표에 나올 것 같아요. 당대표에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3분의 1 됐고 네. 나머지 두 분은 누가 컷오프에 올라갈까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아. 우위를 점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20명 가운데 누구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 정청래 대예측, 이 시대의 참 예측인. 그것은 예측을 거부합니다. 예측을 사양하고. 예, 안 넘어오시네. 아,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런 사람으로 저는 이해찬 총리가 누가 봐도 자타공인 제가 인정하지 보기에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청래 의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냥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명이 아니라 예.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네. 추대가 되면 더 좋죠. 추대. 네.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여러 명이 다 나와서 지금 지금 꽤 있어요. 출마 선언 네, 하신 네, 분들도. 박범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셨고, 뭐 여러분들 또 준비 중인 분들도 있고. 자, 이랬을 때 도토리 키재기가 돼서 피비린내 나는 경선을 할 때 서로 막 헐뜯고, 그렇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분열이 극대화되면 그 틈에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세 현장에는 좀 덜했지만 네. 우리가 선거 때 항상 현장에 다니면 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간에 제발 싸우지 좀 말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계속 저 가능성이 없고 네. 저거 뭐 무슨 희망이 있어 미래가 있어 하지만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 분쟁, 당내 갈등. 총선 앞두고까지 계속 싸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들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민적인 지지가 높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 싸우는 모습보다는 서로 안정적인 모습, 이런 네. 모습이 국민이 좀 더 바라는 모습이지 않겠는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을 꿈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유력 지망생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그건 장려할 사항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그것은 때와 장소가 따로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봐요. 지금 컷오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컷오프 3인. 그러니까 당대표는 3인. 예, 당대표.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8명. 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압 수 있는 예. 그런 소통 능력.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올드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가 강해서 그리고 반대자가 많지 않냐.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당내 시각도 저는 이렇게 있어요. 봐요. 예.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오는 순간 네.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는데 아. 만약에 이해찬 총리가 나가지 않고 예. 이해찬 총리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 뭐 시쳇말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 도토리 키재기. 치열한 피비린내는 피비린내. 분열과 출혈 전쟁 이런 야, 게 있으면 예. 오히려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먹잇감이요? 그리고- 누구의 먹잇감이요? 보수 언론. 아, 보수 언론의 먹잇감이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분열이 극대화되면 예.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견 없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네. 완벽하게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하는 그런 사실은 네. 이번 전당대회는 지금 뭐 전해철 이해찬이냐 아니냐죠.
이해찬이냐 아니냐. 사실은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그렇게 보냐면 20명이나 있는데 후보가.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는 순간, 예. 공개 선언을 하는 순간 네.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알아서 셀프 예. 정리되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네. 그래서 경험과 경륜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 그리고 어쨌든 원하지 않더라도 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합집산. 네. 이런 것에 전국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 3년 차 네. 중반기에 가면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을 당 내외적으로 네.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와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